어제 이제 오후에 나온 단독 기사 중에 하나가 현대 기아 전기차에 LG의 모터가 탑재된다,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간에 전장 쪽에서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, 뭐 이런 건데, 요거는 큰 기업으로는 뭐 LG전자가 될 것이고, 그죠? LG전자가 지난번에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에 살짝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, 거의 양봉의 3분의 2는 다 반납을 했다가 이제 또 200일선까지 빠지니까 200일선 부근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,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. 네. 신규 고객을 현대차 그룹을 확보했다.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사겠죠. 네. 언론 보도가 나왔고,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부품 공급이 전방위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완성차 3위 회사가 현대차 그룹이니까 내년에는 유럽 대형 완성차로 고객이 다 변화되면 전장 부품 쪽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50%가 증가하면서 아마 LG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리포트가 오늘 나온 게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LG전자는 최근에 뭐 공조 관련해서 그죠, 되게 이슈가 됐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반납하고 약간 원위치 와 있는 상황인데, 여기에는 또 별로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. 가격적으로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, 그래서 얼마나 또 힘을 내주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, 그 정도 떨어지니까 최근에 또 팔았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사실 매도를 약간 멈추고 매수 방향으로 살짝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. 그래서 10만 원 아래에서는 LG전자는 어쨌든 바닥을 좀 다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. 이 기사와 관련해서 좀 작은 기업으로는 뭐 3기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, 코스텍시스 이런 기업들까지 뭐 작은 기업들, 전장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어제 제가 요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. 낸드. 그죠? 네, 낸드 일발장전 시간에 제가 해외 기사를 가지고 키옥시아가 드디어 감산을 마무리하는데 가동률이 지금 100%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.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가동률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, 하반기에 그 모멘텀이 낸드 플래시 관련된 밸류 체인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, 사실 뭐 지난 주간 찐시장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 밑에 있는 우리 SiC 링을 하는 회사들, 네, 식각 공정에서 웨이퍼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를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실리콘 링이 하는 기업들이 하는 건데, 이 실리콘 링이 같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실리콘 링의 마모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C를 붙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는 게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.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낸드 플래시의 뭐 이러한 업황이 좋아졌을 때 수혜주가 TCK,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, KNJ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고요.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그들의 주가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낸드 쪽에 계속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주가가 조금 안 움직인 종목 중에 낸드의 이 업황의 수혜주는 누가 있냐면, 대표적으로 TSE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. 이게 프로브 카드 후공정에 테스트하는 기업인데, 이 기업이 이제 낸드 쪽으로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TSE도 대표적으로 낸드가 업황이 좋았을 때 반도체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딱 머리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은 뭐 TCK, 뭐 하나 머티리얼즈, 그다음에 KNJ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, 또 뒷단의 후공정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TSE라는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85,000원까지 이 종목도 아까 LG전자처럼 다시 올랐던 부분을 다 반납해서 원위치되어 있는 상황이고, 과거 역사적인 패턴을 보시면 이 121선과 여기가 121선, 여기가 200일선인데요. 요 가격대 전후에서는 대부분 대체적으로 바닥을 잡는 케이스였습니다. 제가 동그라미 칠해놓은 구간들이 작년도부터 이 TSE를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서 앞으로 뭐 후공정 땅에 이슈가 생기면 잘 봐야 된다, 뭐 그런 말씀드렸는데, 그 가격대의 조정의 바닥은 121선과 200일선 그 전후에서 대부분 이탈하더라도 거기서 올라오고, 지금도 이제 121선 정도, 밑에는 200일선을 깔고 있는데요. 네, 이 정도라면 가격 조정은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받았고, 뭐 원래 이제 이 종목이 약간 시장에서
거래량도 조금 부족하고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뒷단에서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. 어쨌든 낸드 쪽의 분위기가 계속 좋은 뉴스들이 이어진다라면 뭐 스터디를 하게 되면 아마 반도체 쪽에서는 이 TSE라는 종목을 보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낸드 관련된 뭐 내용들 뉴스 추가적으로 또 좀 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. 그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. 그 다음 이제 전선왕 형님이 네. 그 LPDDR 이야기를 하셨어요. ALP가 로우 파워거든요. 네. 저전력. 저전력. 네, 저전력 DDR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. 절전에 있어서는. 그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저전력 D램에 대한 또 시장에 뭐 이 키워드에 관심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송 속도나 효율 성능 경쟁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들을 시장에서는 좀 쳐다볼 수 있게 되고, 대표적으로 이제 이 제주반도체라는 회사가 고점이 지난번에 한번 파동이 연초에 움직였었죠. 근데 지금은 또 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이 안 쳐다보는 대표적인 기업이고, 그때 고가가 주가가 한 36,000원, 38,000원 여기에서 고점 찍고 지금이 22,000원 정도 아래 내려왔으니까 가격 조정은 꽤 저는 얼추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요걸 한번 당겨볼까요? 여기서부터 쭉 당겨보면. 근데 저점이 계속 낮아진 게 기분 그렇죠. 나쁘네요. 지금까지는 아직까지. 근데 고점 대비해서 한 37%가 빠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120선까지 떨어졌으면 얼추 마무리할 것 같은데, 여기서 이제 저점을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잡으려면 뭔가 좀 수급이 그죠 강하게 좀 들어온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, 한번 보시면 최근의 기간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, 파란색입니다. 6월 13일 날 20만 주가 오래간만에 들어왔고, 파란색 선이 위로 딱 올라온 게 보이시죠? 그때가 이제 20만 주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뒤로 기관들의 매수세는 일단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요 2만 원대에서는 일단 바닥을 좀 1차적으로 잡지 않을까.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, 기관들이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탈하면 저기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200일선이 또 한 번에 이제 가격적인 지지대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. 만약에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나온 이 LPDDR 관련된 저전력 D램과 관련해서는 요 제주 반도체가 또 거기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여기까지 확산이 된다라면 제주 반도체가 여기서 바닥을 한번 잡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기관 수급이 또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요 기사에서 우리가 또 관련된 종목을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기관 수급에서 특징적인 그 업종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, 눈에 띄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기관 투자들은 여전히 자동차 쪽의 플레이가 대형주 주로 그죠 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, 또 하나는 화장품이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듯 했는데 다시 어제 그죠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, 기타 유통은 제가 요거 실리콘2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타 유통이 여기 잡히는 이유들은 계속 실리콘2라는 이야기를 거의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, 어제 뭐 최근에 음봉 하나 만들더니 장중에 훅 빠졌다가 아래꼬리 달았는데, 어제는 다시 그 음봉을 커버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수급이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서 어제 기타 유통업종이 여기에 또 잡혔다. 자, 화장품 쪽의 대장주는 실리콘2라는 말씀을 드렸고, 실리콘2가 꺾이지 않으면 화장품 섹터도 가다가 조금 쉬다가 가다가 약간 쉬는 그런 흐름은 되겠지만, 어쨌든 아직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, 외국인들의 플레이는 어느 쪽으로 들어왔나 하면요, 핸드셋과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은 플레이를 들어왔습니다. 뭐 반도체는 어제 대형주 하이닉스, 뭐 삼성전자 쪽으로 아주 강하게 들어왔죠. 신고가. 네, 신고가 들어왔고, 수급도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HBM은 이제 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을 땡기는 부분이지만,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기대치는 거의 제로다.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레거시만 하반기에 낸드,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낸드 좋아지고 D램 지금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는데, 여기 실적 올라오면 과거의 사이클을 생각하면 이 1.3배와 1.4배의 구간은 바닥 구간으로 뭐 외국인들은 또 수급 플레이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핸드셋인데요. 핸드셋은 어쨌든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그 폴드 제품들이 신제품이 나오고,
또 아이폰의 신제품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 아이폰 개발자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새로운 느낌이 있었는데요. 의외로 생각보다 강하게 뭐 지금 시세가 다시 반동을 주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. 제가 기술적으로 늘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죠? 좀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아주 거래량이 실린 뚱뚱한 음봉들이 나왔는데 그 음봉을 만약에 단기간에 밟고 올라선다 그러면 시세를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개발자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갭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애플이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갭 상승 나왔다가 음봉으로 쭉 밀렸는데 그 두 개의 음봉을 BH가 4일 만에 커버해서 올라오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젠가요 대신증권의 박강호 위원님의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이 박강호 위원님께서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을 옛날부터 계속해서 좀 많이 파고 업데이트를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상당히 좀 힘줘서 리포팅을 하신 거 보면 BHA의 지금 최근에 좋아지는 업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리포팅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화장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지금 너무 퍼졌어요. 8분 응선을 좀 넘어선 흐름. 만약에 여기에서 상승이 또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움직일 텐데요. 실적 감안하면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5조 3천억 정도. 올해 실적을 놓고 보면 꽤 올라왔어요. 꽤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그 MSCI 편입 수급으로 또 이게 5조에 들어갔죠. 5조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MSCI 수급으로 좀 움직이는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. 2분기 실적도 추정치를 하회할 가능성은 낮아요. 우리나라에서 1불 정도 파는 게 해외로 가면 6불 정도 가격이 6배 정도 더 받는다라고 합니다. 예,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는 훨씬 더 받을 수 있고 이게 영업이익 20%의 그 비결이 단가에 있었네요. 역시 단가, 그 다음에 기존에 좀 비용 통제해 둔 부분, 예,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. 화장품 쪽이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실적 나오고 다시금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. 딱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지저항 구간의 기로점에 서 있어요. 여기에서 반등이 못 나오면 반응은 2분기 실적이 우선은 수치로는 잘 안 나올 겁니다. 예상치를 하회할 거기 때문에 미국 쪽이 코스알엑스 편입되면서 좋은 거는 아는데 중국 쪽에서 아직 반등이 못 나오고 있죠. 그 중국 사업 같은 경우 비중은 많이 줄여놨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비용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화장품이 좋다고 해서 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크게 공격적으로 접근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종목을 통해서 한번 드려봅니다.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2% 출발 예정. 근데 여전히 이것도 수급 요소도 있어요. MSCI 편입 한 5조 정도 또 됐다 보니까 수급 따라서 또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 지금은 완벽한 트레이딩 영역이에요. 이제 우리는 먼저 이 종목을 받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수급으로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철저한 매매 영역입니다. 장중의 변동성 같은 경우가 커지죠. 그래서 우리 밴드의 이격이 커질 때 같은 경우는 접근에 대한 부분을 절대 안 할 필요가 있고 밴드에 대해서 좀 종목 그 가격 같은 경우가 좀 좁혀질 때 그럴 때 정도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매매하실 분은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위험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조선주 그다음에 변압기 쪽이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한미반도체는 시가총액 17조 8천억 네, 그 정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. 다시금 20조를 이제 넘어가는지를 좀 보려고 하고요. 2차 전지 쪽이 좀 약하죠. 좀 약한 모습들인데 시장에서 시총 상위 쪽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양극재 쪽 같은 경우 대주전자재료도 2%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로점이네요. 기술적인 기로점 조금 변동성을 줄이는 구간으로
종목은 보입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특징주 상위 쪽 거래 대금이 오늘 몰리는 쪽은 LG전자가 좀 올라오네요. 3% 정도. 이때 주요 지지와 저항 라인 같은 경우를 지켜주면서 기술적으로도 좀 우리가 함께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. 나머지 종목들 보면 전력 관련된 종목들,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2차전지 쪽 에코핸드림이 좀 올라오네요. 에코핸드림 약간 이제 자리 잡고 내년이 본격적일 텐데요. 정구체 쪽은 그래도 증자를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체력적으로는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적 시즌 전이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좀 빠져요. 이제 하나씩 개별주들이 빠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, 호롱 글로벌 우선주네요. 이건 호롱 글로 케이카라든지 어제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음식료 쪽 개별주들이 오늘 좀 약해요. 삼양사, 농심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, 리노공업은 박스권인데 잘 안 가는 이유가 아마 최근에 기업 설명회를 했는데 나쁜 거는 없어요. 나쁜 거는 없는데 2분기 실적이 예상치 정도 나온다는 언급을 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기에서 좀 실적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. 뭐 이거를 시가총액 4조 정도인데 4조 중반, 5조 이 정도 5월 7일에 상승했던 정도까지는 올려놓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은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그래서 보통 보유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보유를 하고 갈 수 있음을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. 조선주 탑픽은 저는 두 종목, 우선은 하나오션을 대표적으로 보고요. 하나오션을 대표적으로 보고 삼성중공업 정도까지는 같이 보는데 지금 무게는 저는 하나오션 쪽에 조금은 더 두고 있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미국의 정비와 관련된 부분이죠. 이번에 그 해군과 관련된 정비 부분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가 갖고 오면 그게 하나오션의 무게를 조금 더 둘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각 특성이 있다 보니까 배제하지는 않습니다. 배제하지는 않고 뭐 취향대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지금의 운임은 컨테이너 쪽이 좋다 보니까 또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우선 보고 있는 거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무게를 두고 조금은 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. 오리온이 무겁죠, 확실히. 오리온 한번 또 타자를 해주시면 이게 참 답답하죠. 10만 원대에서는 좀 매도를 확실히 해줘야 되네. 중기 추세를 안착을 못했어요, 이번에. 여기를 뚫거나 안착을 해줬어야 되는데 실적에 대해서 이게 리가캠바이오만 인수를 안 했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아니라 여기에서 20%는 올라가 있을 텐데 좀 너무 아쉽습니다. 너무 아쉽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종목을 얘기할 때 보면 이게 좀 타이밍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붙는 타이밍을 각자 기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종목의 멘트가 나왔을 때 바로 붙는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좀 그런 타이밍까지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뭐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에 종목장이 워낙 강했잖아요.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뭐 특히 그게 심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종목,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보다 시장의 개별주, 화장품 좋다고, 그다음에 음식료 좋다고, IT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종목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박탈감 같은 경우를 좀 가질 수는 있지만 좀 최대한 좀 안정을 이렇게 하면서 안정이 안 되면 좀 시간을
좀 시장과 좀 떨어져 있으면서 그때는 특히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높아심에 한 번 더 드려봅니다. 사피엔 반도체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어제 시세가 한번 났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은 좀 브레이크 걸려 있기는 하거든요. 여기에서 매도 실익은 크게 없으시고요. 한 번 더 시세가 오늘 아니더라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내에는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. 바로는 좀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.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물어봐 주셔서 이거는 답변이고, 그 다음에 수급으로 보면 주요한 수급들 요 기관 매수 강도 같은 경우가 둔화되었다가 이 강도가 강해질 때는 시세가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